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주제로 한 책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스탠 하인든의 행복한 은퇴, 은퇴 전에 내려야 할 12가지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좀 특별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무려 45년간 금융 칼럼니스트로 일하다 69세에 은퇴했거든요. 보통 은퇴책이라고 하면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렇게 돈 모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본인이 직접 은퇴라는 격변기를 겪으면서 쓴 아주 생생한 체험기이자 심지어 후회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은퇴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같은 뭐랄까 그런 숫자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저자는 은퇴를 직장을 그만두는 단 하루의 사건, 이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아, 과정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은퇴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은퇴가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아, 내 삶을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힌트를 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퇴 안내서가 어떻게만 집중하는데 이 책은 왜와 무엇을 먼저 묻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정말 은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 생각보다 훨씬 심오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은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한가롭게 해변에서 책을 읽거나 평일 오전에 골프를 치는 모습. 네, 저도 딱 그런 거 상상했어요. 근데 저자는 그런 낭만적인 환상 이면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이분 45년이나 기자로 일했으니 평생을 워싱턴 포스트의 스탠 하인든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왔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직함이고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워싱턴 포스트에 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그냥 스탠 하인든이 된 거죠. 본인 스스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저자가 그리워한 건 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일과 일터는 다른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가 그리워한 건 마감에 쫓기는 스트레스나 뭐 기사 작성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나누던 시시콜콜한 잡담, 사내에 떠도는 루머, 주말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 얘기를 나누던 그 관계와 소속감이었던 거죠. 아, 일이란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심축이었던 거예요. 은퇴는 이 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계획할 때 이 사회적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재무 설계사만 만나는데 어쩌면 심리 상담사나 커리어 코치를 먼저 만나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있는 농담을 하나 인용해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겠다고 서약했지 점심까지 같이 먹겠다고 서약한 건 아니었어요. 와, 뼈 있는 농담인데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남편이 24시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애정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세계를 가졌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 365일을 붙어 지내게 되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저자와 아내 사라는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풀어나갔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전략이 있었죠. 첫째는 은퇴 직전에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요? 그게 왜 해결책이 되죠? 기존의 집은 남편이 주로 서재를 쓰고 아내가 주방을 쓰는 식으로 각자의 영역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면서 누구의 영역도 아닌 둘만의 새로운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 내 공간에 상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간을 처음부터 같이 설계했다. 네, 바로 그거죠. 둘째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분리했어요. 서로에게 완벽한 자유시간을 보장하는 스케줄을 짠 거죠. 아, 각자 따로 노는 시간을 계획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내 사라는 월요일, 수요일 오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회 활동을 해요. 그럼 남편인 스탠은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쓰거나 개인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하니 온전히 함께라는 시간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해요. 책에서 아내 사라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은데, 은퇴 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거든요. 와, 깊은 수준의 친구 관계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결국 은퇴는 나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인생 2막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라는 의미군요. 자, 그럼 이렇게 마음의 준비와 관계의 재정립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돈 문제죠. 여기서 저자가 아주 통념을 깨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백미 중 하나죠. 보통 재무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 소득의 70에서 80% 정도면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소득 대체율 80% 법칙. 저도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출퇴근 교통비나 의료비, 외식비 같은 게 줄어드니 생활비가 덜 들 거라는 논리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덜 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탠 하인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고요. 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나와요. 저자는 이 80% 법칙이 자신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은퇴 후에 생활비가 더 늘었다고 말해요.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은퇴했는데 돈 쓸 일이 뭐가 더 많아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더 쓴 거죠? 함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첫째,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외식도 잦아졌죠. 둘째, 이게 정말 큰데 바로 건강보험료였어요.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비용을 전부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병은 세금이었어요. 세금이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저자도 그랬고요. 평생 모아온 연금이나 개인 은퇴 계좌, 미국에서는 IR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계산해 놓지 않았던 거죠. 아, 네, 목돈이 필요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은퇴 계획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함정이에요. 와,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정말 위험하군요. 그런데 저자의 후회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본인이 내렸던 또 다른 중요한 재정적 결정에 대해서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바로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저자는 은퇴할 때 매달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 연금액 옵션을 선택했어요. 이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대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당장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 내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아내는 어떻게 살지? 자신의 연금이 끊기면 아내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순간 본인의 선택을 엄청나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건가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100% 배우자 연금 같은 옵션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당장 매달 받는 연금액은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그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가령 최대 연금액 옵션을 선택하면 매달 25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100% 배우자 연금 옵션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이 2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월 30만 원 차이네요. 네, 당장은 월 30만 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내가 평생 매달 22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당장의 월 수입 몇십만 원을 더 받으려다 아내에게 평생의 재정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은퇴 계획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노후자금 계산이 아니라 내가 없어진 후
남을 가족의 삶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장기적인 설계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결국 이 모든 후회를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 준비에 있어서 시간의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죠. 20대, 30대, 40대에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60대, 70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해요. 복리의 힘은 정말 마법에 가까워요. 가령 25세의 사회 초년생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연 7%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총 40년간 원금은 4,800만 원이지만 복리 효과 덕분에 계좌에는 무려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여요. 와, 10만 원씩 모았을 뿐인데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아직 젊은데 뭐 하면서 10년을 미루고 35세부터 똑같이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좀 안 좋겠죠? 65세까지 30년을 투자했으니 원금은 3,600만 원인데 최종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투자 기간은 고작 10년 차인데 결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이야말로 젊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테크 무기인 셈이죠. 그 10년의 가치가 1억 4천만 원이 넘는 셈이네요. 정말 엄청나군요.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 415K 같은 제도를 무조건 활용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401K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데 한국의 퇴직연금 DC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개인이 자기 월급의 일부를 퇴직 계좌에 넣으면 회사에서도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보태주는 매칭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회사가 돈을 더 보태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5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식이죠. 저자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공짜 돈, 프리머니라고까지 표현해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일찍부터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공적인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네요. 내가 직함 없이도 누구인지 답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 때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여행이나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했던 지출은 얼마나 들지, 마지막으로 나의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아주 깊은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행복한 은퇴의 열쇠는 재정적 안정이라는 필요 조건과 함께 심리적, 관계적 준비라는 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은퇴는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쉼표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자 스탠 하인든이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후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값비싼 교훈을 공짜로 알려주는 셈이네요. 그의 깨달음을 거울 삼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장 은퇴가 수십 년 남은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 하나, 예를 들어 담배 한 갑 아껴서 소액 펀드에 넣는 습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선택,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친구에게 거는 안부전화 한 통 같은 것들이 30년 뒤 당신이 맞이할 은퇴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까요?